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식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5년 식물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거실 투어는 오늘 휴일인데 제가 어디 안 나가고 딱 집에서 오늘 식물 투어를 해야지 작정을 하고 아침부터 준비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는 식물을 많이 늘리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줄이고 있는 편입니다. 기존에 있던 식물들이 너무 덩치가 커지는 바람에 식물 수를 늘리면은 약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집이 좁다 보니까 너무 큰 식물을 많이 들이는 게 한계가 있어서 호야나 아니면 난초 아니면 뭐 분재나무 같이 작은 사이즈가 작고 제가 조금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들에 더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필로덴드론도 몇 가지 수를 조금 줄였어요. 밀리에티에랑 비슷하게 생긴 아타바 포엔스라는 필로덴드론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막 너무 사방으로 뻗쳐가지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입양을 보냈고, 이제 숲에 봉을 태울 수 있는 애들은 오히려 조금 더 봉을 높이 태워서 더 크게 키우고 싶어서 봉을 좀 연장을 해준 상태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식물들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물 주는 거나 아니면 케어 방법 같은 것들까지 간략하게 조금 총망라해서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고, 지난 식물 투어에서 이 카메라를 들고 제가 잡고 찍었더니 너무 흔들림이 심해서 약간 어지럽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핸드폰으로 찍어보려고 하고요. 멈춰서 찍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카메라로 찍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을 어젯밤에 리스트를 다 정리를 해봤더니 153종류의 식물이더라고요. 제가 리스트는 그 더보기란에 쫙 올려드릴 테니까 식물 이름이나 학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 등에 관해서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본격 먹방식 튜브. 이거는 그냥 여기 부작한 게 걸려있길래 한번 목걸이에다가 걸어봤어요. 오늘의 약간 이상한 컨셉. 틸란드시아 목걸이를 한 식십사 컨셉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딴 길로 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늘 드디어 딴 길로 새는 저의 습성이 10분 발휘될 그런 컨텐츠가 됐습니다. 식물 보여드리면서 온갖 잡다한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얘는 좀 거슬리니까 이제 빼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부작했던 틸란드시아 이렇게 목걸이로 달고 다니시면 아주 시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머! 저 그 목걸이 어디서 사셨어요? 할 것 같죠? 이제 정말 날이 더워져서 확실히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계속 문을 활짝 열고 살고 있는데도 곧 에어컨을 틀어야 할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면 하루 종일 틀고 있진 않고요. 아주 더울 때, 집에 있기 너무 덥다 할 때 에어컨을 켜서 약간 온도를 떨어뜨리고, 에어컨 바람이 식물 쪽에 바로 가지 않고 그냥 약간 공기 위쪽으로 이렇게 돌게 한 다음에 서큘레이터를 같이 틀어서 온도를 좀 낮추는 편입니다. 온도를 너무 낮춰서 식물한테 가게 될 경우에는 얘네가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식물들도. 왜냐면 이제 날씨가 계절이 되게 따뜻해졌는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을 막 쐬어주면은 식물들이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온도가 아니고 한 25도? 24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온도를 조금 시원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실은 창이 그나마 좀 큰 편이어서 거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편인데,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식물 등이 있는 게 좋겠죠. 이케아 아레드 플로어 스탠드 그거 하나로 여러 식물들을 다 돌려가면서 빛을 주고 있는데, 원래는 그 스탠드 안에 필립스 식물 등을 넣어서 쓰다가 바꿨습니다. 헬리우스라고 일본 브랜드인데 굉장히 광량이 센데 발열도 적고 전기세도 굉장히 적게 나오는 편이어서 이걸로 바꾸고 있고, 케이스가 이건데요. 헬리우스 그린 LED.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인데 이렇게 확산형으로 쓰면은 여러 식물들한테 광범위하게 쏠 수 있고
이 뒤쪽에 있는 안스리움들도 다 커버가 되고 앞에 있는 아디안텀들도 다 커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휘뚜루 마뚜루 다 쓸 수 있는 식물 등이라서 이걸로 지금 바꾼 상태고 또 다른 식물들은 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부터 해서 보여드릴게요. 왠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난번에 식물 투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끝났는데 오늘은 지금 11시인데 11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기 식물방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여기 일단 거실이고요. 거실에 이렇게 창가 바로 앞쪽에 아디안텀이랑 필로데드론 빌리에티에 수영이라고는 없는 아주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빌리에티에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호야 오보바타도 있고요. 여기 저희 엄마네에서 가져온 사랑초 한 잎을 딱 떼왔는데 이렇게 두 잎이 됐습니다. 여기 창가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팔리디플로럼 최근 신엽인데 엄청 길게 났어요. 거의 마지막에 자루 쟀을 때가 80cm였습니다. 기존의 잎보다 한 2배 이상 길어졌고요. 근데 중간에 제가 물 주다가 이렇게 찢어 먹어가지고 엄청 진짜 거의 울었어요. 거의 막 눈물이 막 났었는데 극복했고 여기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이 몬스테라 신엽 너무 예쁩니다. 이제 아디안텀 같은 경우에는 저면 관수로 다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물 주는데 굉장히 간편한 편이에요. 왜 우리 집은 저면 관수 했는데 잎이 타지? 막 시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면 관수 하실 때 물을 항시 공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빛도 충분히 주셔야 하고 통풍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과습이 안 오고 물이 증산이 되면서 또 물이 공급이 계속 되면서 얘네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니까 정말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자주 채워줘야 하는데 물 받침을 한 이 정도로 큰 받침을 쓰셔가지고 더 크면 사실 더 좋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더 넉넉한 물 받침을 사용하셔서 물을 항상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아디안텀 중에서 지금 제일 큰 애가 아디안텀 라디아넘 젤 한둥이 얘가 엄청 잘 자라요. 신엽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돌돌이들 그냥 이렇게 저면으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는 글로리오썸이랑 맥도웰 얘네들도 지금 이제 약간 자리를 옮겨주고 났더니 신엽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엽이 나올 때는 저를 이렇게 물을 조금 뿌려준 다음에 살짝 잘 펴질 수 있게 한 요 정도만 펼쳐줍니다. 얘도 지금 신엽이 나와서 제가 이 정도 펼쳐준 상태인데 막 손을 억지로 피면은 피다가 찢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요즘엔 손으로 억지로 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너무 예쁜 오르비폴리아 진짜 예쁘죠? 오르비폴리아도 지금 신엽이 여기가 조금 탔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또 안 탄 잎이 나중에 또 날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엄청 집착해서 막 왜 탔지 하면서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고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올라오는 게 완전 귀엽습니다. 나팔처럼. 오르비도 거의 이렇게 저면으로 키우고 있어요. 이쪽에 제가 책으로 산 이케아 철제 선반인데 가드닝 용품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코너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블루스타펀이랑 스키아미페럼 키우고 있는데요. 플로리다 대신에 얘만 남겨두고 얘를 키우고 있는데 플로리다랑 비슷한 모양의 잎인데 이렇게 갈라지는 잎인데 얘는 이렇게 털 보송이 매력이 있어서 얘를 남기기로 했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키워가지고 이렇게 벽 쪽을 이렇게 따라서 자라게 좀 벽을 붙여가지고 키워보고 싶어서 여기 올려서 키우고 있고 작은 화분에서 오랫동안 키우다가 최근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예쁜 듀가팟에 무슨 올리브 유약팟인가? 예쁜 화분에 식재를 해줬고 여기 블루스타펀도 사실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얘를 처분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 포자가 안 생겼어요. 포자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더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 옆에는 대왕토끼발 고사리입니다. 대왕토끼발 고사리는 진짜 잎도 예쁘지만 진짜 예쁜 게 털보숭이 근경입니다. 근경. 얘가 진짜 귀여워요. 이 털을 뚫고 신엽이 나오는데 신엽이 나는 자리에 털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그 털에서 사이에서 삐짓고 새순이 나와요. 그래서 토끼발. 진짜 이름도 귀엽고 매우 귀여운 근경. 사실 이 잎도 예쁘지만
입도 크고 시원하고 예쁜데 저는 이 근경이 너무 귀여워서 키우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 선반을 보시면은 여기는 진짜 제가 별로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어서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물 받은 호야들 삽수로 이렇게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받은 다음에 작은 화분에다가 옮겨주고 있어요. 호야 같은 경우는 저는 다 레추자폰에 식재를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면으로 키우고 있고요. 저기 뒤에 다바나 고사리도 마찬가지로 저면으로 키우고 있어요. 얘는 덴드롱이라고 저희 엄마 집에서 한 촉을 꺾어왔는데 물꽂이해서 뿌리를 받고 있고 나중에 화분에 식재해서 같이 이렇게 약간 덩굴이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오게 그런 느낌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네아리스도 이게 제가 2촉인가 선물 받았는데 잘라서 물꽂이해서 다시 뿌리 내서 또 심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풍성해지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귀여운 카피바라. 그리고 얘가 제가 충격적인 게 계속 이런 잎만 내줘서 전 이렇게 생긴 애인 줄 알았거든요. 슈퍼 에스키모. 근데 갑자기 이런 큰 잎을 내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색깔도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은색으로. 드디어 얘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로자리안 화분. 로자리안 화분을 싸고 예뻐서 저는 주로 로자리안 화분을 잘 씁니다. 얘도 로자리안. 다 로자리안이네. 이렇게 흙 배합은 고사리들도 흙 배합을 저는 약간 청키하게 하는 편이에요. 난석도 많이 넣고 바크도 많이 넣고 해가지고 근데 물은 이렇게 저면으로 상시 저면을 합니다. 지금 물이 없죠. 이때 물을 줘야 됩니다. 얘는 이제 앞으로 조금 쏠릴까봐 다 줄기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약간 돌을 얹어줘서 무게를 살짝 뒤로 가게 해줬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엎어가지고 피아노랑 여기 다 떨어져가지고 완전 대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을 얹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선반도 굉장히 튼튼해요. 사실 여기 되게 무거운 화분도 많이 올려뒀었는데 정말 튼튼하게 잘 붙어있고 이거는 마켓비에서 산 클립 조명인데 안쪽에는 선라이트 식물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주 귀여운 모 포스터가 있고 마큘라타 코너. 마큘라타, 제 사랑 마큘라타를 또 번식 중입니다. 마큘라타는 정말 끊임없이 제가 하원에 가면 마큘라타를 볼 때마다 사고 싶어요. 마큘라타가 집에 있는데도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볼 때마다 사고 싶은 마큘라타. 엄청 예쁜 라탄 자개 느낌 바구니. 예쁘죠? 이게 바로 그 헬리오스 조명인데요. 이 스탠드는 이케아 아레드 스탠드입니다. 필립스 식물등도 들어가고 지금은 이 헬리오스 아까 말씀드린 그 조명을 넣은 상태고 엄청 밝아요. 엄청 밝아서 이렇게 식물들한테 약간 멀리서 줍니다. 안스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막 빛을 강하게 요구하는 애들이 아니어서 적당히 주고 있고 여기 이제 안스 존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습도가 높은 거 아니냐? 근데 가습기 주변만 습도가 높고 나머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식물들이 많아서 조금 다른 일반 가정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항상 서큘레이터를 틀어주고 이쪽은 또 문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통풍을 잘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얘 너무 예뻐요. 매그니피컴인데 그냥 매그니피컴 원종인데 이 신엽이 진짜 미치게 너무 예쁩니다. 완전 빵떡하게 진짜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최근에 안스리움 색깔이 제가 조금 다양해졌어요. 제 안스리움 취향은 조금 이렇게 인맥이 강한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인맥이 강하지 않지만 색깔이 정말 예쁜 이런 애도 드렸고 풍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색감을 안스리움들을 조금 섞어줬고 얘네들은 다 레추자품 100%에다가 식재를 해서 키우고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화장실에 데려가서 물 샤워를 다 시키고 평소에는 가습기와 저명관수로 키우고 있습니다. 토텀도 지금 신엽이 나고 있어요. 화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키우고 싶어서 조금 늦춰주고 있어요. 이 토텀 같은 경우는 신엽이 날 때 진짜 약간 탯줄처럼 탯줄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비틀려가지고 막 꼬불꼬불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한 아이입니다. 이 초반에 물을 조금 자주 뿌려주는 게 좋아요. 신엽이 날 때 저는 항상 분무를 조금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캥거루 고사리. 포자가 진짜 귀엽습니다. 이거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포자 보려고 고사리를 키우는 편이어서 포자랑 근경을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포자가. 와, 캥거루 고사리.
카네즈센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줬고, 그다음 이 소엽풍란입니다. 소엽풍란. 위에다가 살짝 비단이끼를 조금 얹어줬어요. 비단이끼를 얹어줬더니 수분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분무기로 이렇게 비단이끼를 주변을 적셔주는, 이렇게 분무기로 이렇게 이끼가 적셔질 만큼 이렇게 분무기를 여기다가 넣고 바로 물을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픽텀도 제가 이 수태 목도리를 해준 지 꽤 돼서 뿌리가 엄청 많이 자랐는데 아직 분리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키가 커야지 지금 이 안스리움들 사이에서 얘가 딱 보이기 때문에 얘를 잘라주면은 좀 다른 위치로 옮겨줘야 돼서 지금 자르지 않고 계속 그냥 일단 목도리를 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무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밀떡 느낌. 이야. 그리고 테이블 야자. 너무 크기가 커가지고 테이블 야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이블 야자입니다. 최근에 얘한테 손깍지 습격이 있어가지고 이런 오래된 이 껍데기 사이에 벌레가 잘 생깁니다. 이 안쪽으로 벌레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다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대나무처럼 마디가 생기는데 얘네들도 뜯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몬스테라 타이 컨스텔레이션. 이 아이는 원래 수태봉을 계속 연장을 해줄까 하다가 수태봉을 딱히 연장을 안 해줘도 알아서 잘 지지가 되어 있고 공중뿌리도 잘 나는 편인 것 같아서 밖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하거든요. 수태봉은 더 이상 연장은 해주려고 하지는 않고 물을 줄 때는 이 자리에서 줍니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만 샤워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그냥 잎을 닦아주거나 이 자리에서 흙에다가 물을 주는 편이고요. 완전 흙이 다 젖을 만큼은 아니고 적당히 이게 아래로 새지 않을 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오스모 코트 이번에 뿌려줬고 얘가 가장 최근 신협인데 또 잘 나고 있어서 별다른 조치는 취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희 집에 약간 그 포스를 담당하고 있는 점점 대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크리소카디움이랑 행잉 이렇게 식물이 있고 크리소카디움 같은 경우는 얘도 물 주기가 힘들어서 거의 의자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물을 주는 편이고 아래로 물이 새지 않을 만큼만 적셔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새끼 쪽도 자꾸 내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부작을 한 초식 공룡 같은 박지란. 얘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지금은 좀 빳빳한 편인데 약간 물렁물렁하면 안에 수분이 없다는 소리라서 그때 물을 줍니다. 여기 이렇게 핏줄이 지나가는 게 핏줄이 아니고 뭐야 이 인맥이 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빛에 비춰서 보면. 그래서 이 유목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부작하는 영상 링크 걸어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박지란 베이치입니다. 판은 다이소 판이고 고리도 다이소에서 바베큐 꼬치용 스테인레스 꼬치를 샀었는데 그게 단종이 됐는지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얘 이름이 뭐더라? 벌보필런? 뭐더라? 굉장히 작은 꽃들이 이렇게 하나씩 피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꽃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희한하게 생긴 꽃을 피웁니다. 얘네들이 다 꽃봉오리예요. 그래서 이런 꽃을 피우는 이런 약간 꽈리고추 같이 생긴 아이고 쪽에는 선반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풍란을 지난번에 이제 코르크 나무에다가 부작을 해줬었는데 이 컵에다가 옮겨줬어요. 제가 이렇게 식물을 잘 옮깁니다.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이 안쪽에는 수태를 넣어줬고 위에는 비단이끼를 촘촘하게 심어줬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컵케이크처럼 풍란 컵케이크. 이 단풍나무 분재는 분재가라는 분재하는 곳에서 화분을 샀어요. 엄청 귀엽죠? 이렇게 앞뒤로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풍란에 물 뿌려줄 때 얘도 같이 물을 뿌려주면서 키우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알리에서 산 식물 등을 붙여서 이 빛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는 제가 사랑하는 마요이 탑수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 또 방에 하나 더 키우고 있어요. 얘는 폴리벌본 NC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 명이 원래 디네마 폴리벌본인가 하는 애인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틸란드시아도 있었네. 얘네들은 틸란드시아들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풍덩 한 30분 정도 담궈줬다가 물을 쏙 빼고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여기는 그 그린허스님이 주신 엉대빵 호야
삽수를 지금 뿌리를 받고 있고, 이쪽에는 덩치가 엄청 큰 보스턴 고사리가 있어요. 주방 등으로 키우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큰 여기다가 저면으로 키우고 있어요. 물을 정말 많이 먹어요. 화분이 크다 보니까, 얘 식물도 엄청 크다 보니까 맨날 물을 이 정도 가득 채워주는데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물을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은 이 정도로 식물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부엌에는 이렇게 조명을 제가 레일 등을 설치를 해서 LED 등으로 사자발 고사리랑 보스턴 고사리 아까 걔를 키우고 있고, 이 사자발 고사리도 진짜 많이 자랐습니다. 이 LED 등으로도 잘 자라는 거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저면으로 키우고 있고, 이게 러너가 막 나와서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긴 한데 지금 화분이 가득 찼을 거예요. 여기 위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뿌리를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시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화분을 작게 키우는 것도 실내 가드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뿌리가 다 찼다고 화분을 더 키우는 게 아니고 약간 아래쪽에 묵은 뿌리들을 제거를 해주고 다시 이 사이즈에 그대로 식재를 해주셔도 됩니다. 얘도 뿌리 받으려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에다가 물을, 얘는 물이 자주 말라서 싱크대에 이렇게 두고 물을 자주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이끼 죽양 테라리움입니다. 다양한 이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얘는 이 조명, 알리빨 테라리움용 조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귀여운 징그리 테라리움. 원래 비오피튬이 몇 그루가 더 있었는데 너무 자라가지고 이 뚜껑이 들릴 정도로 자라가지고 뽑아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물 등으로 자라고 있어요. 냉장고 방이에요, 냉장고 방. 창고 겸 팬트리 겸 그런 창고방인데 여기도 식물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 창가에. 저희 집에는 빛이 있는 거의 모든 곳에 식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빛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서. 여기는 이제 무늬 실종 상태였다가 무늬가 다시 돌아온 귀여운 버럴막스 바리에가타. 얘가 무늬가 너무 안 나와서 무늬 있는 쪽으로 새순을 내게 하기 위해서 무늬가 없는 쪽에 새순이 나면 자르고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무늬를 보고야만은 광기의식 집사. 여기는 이렇게 미니 온실, 컵 온실을 만들어줬어요. 여기는 타코나이트. 엄청 빨갛고 귀여운 잎이에요.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실습에 옮겨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리보통 안에는 셀라지넬라 바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냉장고 방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주방의 뒷베란다 쪽에 가시면 여기도 또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인트리카타 파종한 아이들인데요. 지금 다 묻혀 있어서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시로라기 같은 애들만 보이고, 이거는 저희 형부가 저한테 선물로 해주신 용의 발톱 하워르시아입니다. 근데 얘는 제가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리고 대망의 아보카도, 얘를 식재를 했다가 잎이 났었는데 되게 나무가 자랐었거든요. 근데 수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리셋을 했습니다. 여기 잘랐더니 여기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부작을 했던 이 박지란 리들리도 여기 뒷베란다에 걸어뒀어요. 이 아이도 여기다가 걸어두고 부엌에서 물을 주고 여기다가 바로 걸어줍니다. 이렇게. 네, 이제 거실 투어는 끝이 났고 제 방 투어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레르베리 선반 3대를 둬서 식물을 잔뜩 키우고 있어요. 근데 레르베리 선반에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게 제일 위칸 바닥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이때까지 제가 몰랐던 사실이 너무 약간 충격적일 만큼 그 윗선반이 떨어지는 걸 이번에 알게 돼서 제일 윗칸을 떼어버리고 두 번째 칸부터 사용을 하면서 수태봉을 더 길게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태봉을 이제 원래는 한 단만 하고 더 길어지면 약간 잘라서 다시 키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수태봉을 2단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필로덴드론들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원래는 제가 이쪽에 그 알로카시아들을 꽤 많이 키웠어요. 거의 20종 정도 있었는데 몇 개 빼고 다 떠났어요, 저를. 제가 알로카시아를 되게 잘 키운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겨울에 정말 많이 죽어서 알로카시아 소식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는 되게 송구스럽지만 남아있는 알로카시아가 사실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알로카시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제 최애 알로카시아였던 와소니아나 도프도 저를 떠났어요. 그래서 거의 몇 달 동안 와소니아나 도프 아리를 하다가
하는 데가 정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부천에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가든플로어 거기가 매장을 이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부천 그쪽에 하회 단지들이 많은데 재개발이 되면서 하회 단지들이 다 이사를 가신대요. 그래서 지금 이전 할인 세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9월달까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희귀식물 득템의 찬스입니다. 가면 막 엄청 세일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경을 하러 갔는데 왓소니아나 도프를 발견을 한 거예요. 2개가 있었는데 둘 다 겟했습니다. 제가 그 알로카시아들을 좀 많이 떠나보내면서 알로카시아 키우는 세팅을 아예 바꿨습니다. 안스리움들처럼 레추자폰에 식재하고 저면으로 물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뿌리가 엄청 잘 나더라고요. 사실 과습이 잘 오는 애들이 반수경으로 키우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알로카시아들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는 상태고, 이 창문 쪽에는 행잉식물도 많이 걸어뒀고 수태봉 태운 아이들 그리고 조금 작은 호야들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침실에 제가 이번에 그 선반, 책상 선반을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책상에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선반을 두면서 약간 짐 정리도 되고 제가 사용하기 편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에는 스테리스 에버그린인데 근데 선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얘가 좀 어릴 때는 이렇게 길쭉한 선이 안 나오는데 좀 성체가 될수록 위로 뻗치는 이런 포자가 달린 잎이 나오면서 굉장히 멋있는 수영이 됩니다. 플랜테리어에 굉장히 좋은 식물 같아요. 여기는 또 번식 중인 타마야. 이 베고니아는 번식을 할 때 물에 꽂아두는 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번식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 그림을 저번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것들인데 약간 유치하죠? 이거는 베고니아 마큘라타를 숭배하는 로시기, 기괴한 아단소니, 이거는 신비의 과일. 이거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에요. 굉장히 기괴한 아트를 하는 작가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베고니아 존인데요. 이거는 마켓비에서 산 스탠드인데 여기 안에다가도 이렇게 식물등을 넣어서 이 식물등으로 얘가 자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땡땡이들의 향연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마큘라타부터 해서 샤론 실러트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여기 뒤에 타마야도 엄청 크게 막 자라고 있어서 아래로 뻗치고 있고, 물 샤워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켜주고 평소에는 그냥 화분에다가 바로 물을 줍니다. 그리고 화분 받침이 있어서 물이 거의 나오기 직전까지 물을 주고 있어요. 뿅! 여기 이제 필로덴드론들을 수태봉을 다 2층까지 연장해준 모습입니다. 아, 이제 또 하나씩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브렌티아넘, 얘는 제가 처음에 샀을 때 완전 여러 촉을 나눠가지고 다글다글하게 심어준 상태고, 얘는 아래로 처지게 이렇게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위로 좀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벽에 붙여가지고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키우고 있고, 얘는 베고니아인데 뒷면이 너무 예쁘죠? 이 뒷면이 진짜 예쁩니다. 미쳤어요. 이 펄도 너무 예쁘고 이 빛을 받으면 너무 예뻐서 항상 창가에 가까이에 두고 빛을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쁘죠? 예쁩니다. 은빛도 아주 반짝반짝하니 예쁘고, 무늬보스톤 고사리를 제가 아예 삭발을 시켰어요. 삭발을 시켜서 리셋해서 다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자발 변이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끝이 2개로 갈라지는 이런 뮤테이션이 나왔다는 신기한 소식. 야, 빛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창가에 두고 있고, 빛을 안 주면 이렇게 무늬가 사라집니다. 무늬가 사라져도 연두색, 예쁜 연두색이지만 그래도 무보고니까 무늬가 있으면 예쁘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벌보필럼 블루메이라는 아이고, 꽃땡땡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를 부작을 해서 키우고 있고요. 거의 매일매일 분무를 해줘서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베르코섬 리셋을 해가지고 아직은 애기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이파리를 뽐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엄청 사랑하는 이 쿠프레아도 거의 죽을랑 말랑 해가지고 지금 저면으로 바꿔줬어요. 여기 보시면은 레추자폰이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산야초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저면으로 키우고 있고, 이 아이는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엽습니다. 약간 이 하얀 땡땡이,
주근깨처럼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사냐초랑 레추장 섞은 거에 반수경으로 키우고 있는데 진짜 잘 자라요. 반수경 권법 완전 추천입니다. 잎도 커지고 있고 빛을 잘 봐서 용. 그리고 진짜 요즘 완전 미모 리즈 갱신 중이신 저희 집 푸토에시스. 이거는 빼서 보여드려야지. 와, 푸토 진짜 지금 리즈입니다. 리즈. 완전 예뻐요. 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신엽 날 때 이렇게 빨간 색깔 신엽이 젤리처럼 나는 얘 진짜 예쁜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힐로뷰티 칼라디움인가 얘가? 개구리처럼 이런 무늬가 있고 이 로툰디 플루라도 지금 너무 귀여운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러너를 이렇게 마구마구 뽑고 있고 아직 꽃은 못 봤는데 얘는 잎이 너무 귀여워서 약간 보송보송한 털이 조금 나 있어요. 아주 솜털 같은 털이 나 있고 얘가 신엽 날 때 미쳤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이 신엽이 진짜 조그맣게 나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이야, 귀엽죠? 여기 줄기의 털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소디로이가 저를 진짜 굉장히 괴롭게 왜냐면 이렇게 예쁜데 손깍지 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몇 주 동안 물 샤워를 엄청 열심히 시켜줬던 아이입니다. 손깍지 정도까지는 사실은 약을 치지는 않고 저는 그냥 물 샤워로 해결을 하는 편이에요. 너무 수태봉만 믿고 물 샤워를 안 시키면 벌레가 잘 생긴다는 점. 제가 최근에 봉 태워준 파트리시에도 이렇게 신엽이 나고 있습니다. 이야. 조금씩 자랄 때마다 얘를 수태봉에 착 붙여가지고 이렇게 찍찍이로 고정을 해주시면 공중뿌리가 나면서 이렇게 딱 붙어서 잎도 더 커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거의 매일 물을 적셔줍니다. 이게 한번 완전히 마르면 다시 적셔주는 게 조금 힘들어서 완전히 말랐을 경우에는 화장실에 들고 가서 샤워기로 한번 싹 적셔주고 이제 평소에 완전 마르기 전에 물을 조금씩 부어줘서 이렇게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따로 이 화분에는 물을 안 줘요. 항상 이 수태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올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작을 하실 때는 조금 좋은 수태를 쓰시고요. 이렇게 수태봉을 할 때는 뭐 굳이 엄청 좋은 수태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일 싼 칠레산 수태 사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나는 상관없다 하시면은 좋은 수태를 쓰면 좋겠죠. 이 멜라노크리섬도 진짜 예쁩니다. 이 멜라노는 이 제일 밑에 잎부터 전부 다 잎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굉장히 다크한 매력이 있어요. 이 다른 필로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색감이 되게 다크하고 엄청 인맥이 선명하고 굉장히 이 벨벳감이 너무 예쁩니다. 마디 부분에 이 찍찍이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얘가 숯에 착붙해가지고 뿌리도 잘 나고 잎도 커집니다. 이 아이가 베멜하입니다. 베멜하는 베루코섬이랑 멜라노크리섬이랑 하이브리드라서 두 가지의 형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길쭉한 형태는 약간 멜라노를 닮았고 이렇게 발광하는 듯한 인맥은 베루코섬 느낌이 나고요. 이 신엽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길쭉하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 마제스틱 점점 커져가면서 무늬도 이렇게 예쁘게 반짝반짝 잘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신엽이 또 돌돌 말린 신엽이 나고 있고 이 상태일 때 물을 잘 뿌려줘야 얘가 잘 이렇게 펴집니다. 손으로 저처럼 억지로 펴지 마시고요. 베멜하, 이 아이도 베멜하. 베멜하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튀어나온 애는 마초고사리예요. 마초고사리는 여기 선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 부작한 아이를 움직이지 마. 이 덴드로비움 세닐레라는 아이인데요. 이게 부작한 아이를 여기 수태봉에다가 걸어주니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물 줄 때도 편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 휑한 못생긴 수태봉 부분에 이렇게 부작을 걸어두는 것도 괜찮은 팁 같습니다.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필로덴드론 샤로니에입니다. 샤로니에. 이거는 지금 삽수 잎이라서 약간 이런데 아직 신엽이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기대돼요. 얘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베이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보여드려야지. 이 호야 칼리스토필라.
제가 첫 호야 꽃을 본 애가 이 칼리스토필라인데요. 진짜 귀엽죠? 이렇게 꽃대가 꽃을 또 폈습니다. 올해만 2번째. 이야, 너무 귀여워요. 맨날 봐요. 맨날 너무 향도 맨날 맡고 싶고 이렇게 뽀용뽀용 아주 귀엽죠? 여기 보시면 사람도 들어있어요. 여기. 이 호야도 진짜 많이 자랐어요. 달 레추자폰에다가 식재해서 이렇게 저면으로 키우고 있어요. 레추자폰의 저면, 레추자폰의 저면.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요새 너무너무 예쁜 이 미스티 클라우드. 아디안천 울트라 그라실리멈. 얘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완전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진짜 풍성하게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아직도 안 들이셨다고요? 빨리 들이세요. 너무 예뻐요. 완전 안개처럼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늘하늘한 요 아이. 요 아이는 솜사탕 고사리예요. 약간 자세히 보시면 당근 잎사귀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너무 예쁘죠? 여기 위에는 이렇게 그 식물등을, 이 바 형태 식물등을 V자 형태로 이렇게 붙여줬고 지금 픽텀을 키우고 있고 이렇게 나무 고사리도 여기 이 식물등 아래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몇 안 남은 알로카시아들 중에 제브리나 레티큘라타라는 아이예요. 얘는 그 제브리나 중에서도 제브리나가 이렇게 얼룩말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애인데 레티큘라타라고 이렇게 잎에도 이런 무늬가 있는 굉장히 귀여운 아이입니다. 뭔가 이 칼리스토필라랑 무늬가 약간 맥락이 비슷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냐초랑 레추자폰 섞어서 이렇게 저면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가 되게 잘 나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상시 저면. 이 아이는 드래곤 브레스입니다. 진짜 예뻐요. 제가 좋아하던 헤테로필라 코라존이 세상을 떠난 후에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이 드래곤 브레스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도 저면으로 키우고 있는데 훨씬 잘 자랍니다. 그래서 혹시 알루카시아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레추자가 없으시면 사냥초랑 난석이랑 섞어서 이렇게 저면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약간 반수경 느낌으로. 이게 물이 꽤 많이 차 있거든요. 물이 한 이 정도는 차 있습니다. 그 대신 빛을 잘 주고 통풍도 잘 되게끔 이렇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흙이 아니니까 비료 성분을 좀 따로 챙겨줘야 하기는 합니다. 액체 비료로, 하이포넥스 같은 액체 비료로. 말하는 와중에 꽃이 떨어졌습니다. 내 꽃을 너에게 줄게. 여기다가 전시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또 두비아가 있습니다. 두비아를 이렇게 한쪽 얻어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얘도 지금 여기 3개가 신엽이에요. 나름 잘 활착을 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얘도 이 코르크 판에다가 부작을 한 아이인데 이원 난농원에서 선물 받았습니다. 양그레컴 레오니스라는 아이고요. 되게 뚱이처럼 생겼죠. 딱 보시면 통통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종이처럼 얇은 게 얘의 반전 매력이에요. 너무 귀엽습니다. 되게 납작쿵된 뚱이같이. 근데 얘가 이렇게 자촉이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있어요. 자촉이 좀 웃기게 나가지고 웃긴 녀석. 요즘 진짜 예쁜 테뉴가 미쳤어요. 테뉴가 테뉴했습니다. 테뉴 예쁜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쁜 줄은 몰랐는데 완전 최근 이 두 신엽이 진짜 완전 너무너무 예뻐서 이 테뉴랑 이 샤로니에랑 페트리시에 이 3인방이 아주 제 기대가 되는 필로들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아직 수태봉 올릴 자리도 많이 남아서 더욱더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아이고 그리고 또 진짜 예쁜 이 혓바닥 같은 엑조티카도 지금 진짜 많이 자랐어요. 얘가 되게 놀라운 게 이게 화분에 가까운 쪽만 잎이 이렇게 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엽도 굉장히 빵떡하게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식물에서 볼 수 없는 되게 신비로운 되게 이그조틱한 매력이 있어서 엑조티카인가 봐요. 이름이.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아디안텀, 코다텀이 이렇게 주렁주렁 자라고 있고, 아디안텀 같은 경우는 뿌리가 가득 차면은 잎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뿌리 상태를 잘 확인을 해주시고, 뿌리가 좀 밖으로 삐져나온다, 털같이 삐져나온다 하면 분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신엽도 잘 나고. 이 코다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자가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찍은 걸 첨부해드릴게요. 포자 달린 게 진짜 귀여워요. 잎사귀가 이렇게 있으면 잎사귀 끝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 안쪽에 이 손바닥, 이 잎사귀 안쪽에 포자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 흑마타도 지금 얘는 그냥 빛이 많이 없어도 완전 거미발처럼 이렇게 마구마구 자라고 있어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약간 숲처럼 이렇게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멍잎들. 얘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그림자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괴물 같은 게 약간. 저는 이런 구멍잎이 약간 기괴한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그렸듯이. 안세리움들, 유묘들이었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거 레드 건살이랑 킹호스 하이브리드 된 아이인데 저희 그 캐쳐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엄청나게 갑자기 커져서 화분도 이렇게 바꿔줬고 약간 곧 머지않아 실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테두리에 약간 그 빨간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잎맥도 너무 예쁩니다. 반짝반짝 예뻐. 얘는 이제 약간 상태가 안 좋은 페루비아넘이고요. 근데 얘도 온실에 넣어두니까 또 새순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식물 엄청나게 잘 키우시는 그리너스님이 선물로 보내주셨던 노 아이디인데 노 아이디든 어쨌든 이렇게 예쁘면 됐지. 제가 드디어 마침내 구하게 된 이 와소니아나 도프. 아직은 애기라서 막 도리도리 재롱을 조금 잘 못 뿌리지만 머지않아 크게 대품으로 만들어서 도리도리 재롱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거의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엽이 나는 거 보니까 플라스틱은 아닌 걸로 밝혀진 클라리네비움. 아니 저는 클라리네비움 대품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시는지. 그리고 제가 아디안텀 중에서 진짜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이 마크로필럼입니다. 잎이 다 타고 새잎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온실에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새잎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뭔가 상태가 해롱해롱한다 그러면 온실에 약간 요양을 보내주세요. 제 유일한 호마.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게 약간 파충류 같은 색깔입니다. 약간 핑크빛도 나고 손이 떨리는 게 아닌데 이게 너무 하늘하늘거리네요. 약간 핑크빛도 나고 약간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되게 오묘한 그런. 근데 원래 수태에다가 심으라고 하시던데 그냥 흙에다 심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도 거의 진짜 플라스틱이나 다름없는 플렉시아 락사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진짜 안 자랍니다. 그냥 영원히 이 상태인 줄만 알았는데 신엽이 마침 이렇게 올라오는 진기한 광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석란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땡땡이가 이렇게 별자리처럼 있고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입김을 불어서 약간 환기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 환기를 시켜주고 안 시켜주는 날도 있어요, 사실. 까먹을 때, 바쁠 때 안 시켜주기도 하는데 보일 때마다 최대한 이렇게 환기를 시켜줍니다. 1번 온실이었고요. 그리고 2번 온실. 여기는 이제 제가 시들링한 실버 모을건 아기들이 자라고 있고 저기 뒤에 보시면 얘 제 빨간 애. 제가 레이븐 하트라는 아이인데 너무 예쁩니다. 빨간 심장, 까마귀의 심장. 루이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아이인데 안스리움 에오스랑 비비잎이 하이브리드인데 지금 벌써 애기 이 뿌랭이만 받았는데 지금 잎이 3개가 났습니다. 아주 다크한 아이라고 알고 데려왔는데 아직은 형질이 좀 많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벌써 예쁘다. 블루 파필릴라미넘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진짜 색감이 미쳤어요. 뭔가 오묘합니다. 보이시나요? 이 반짝반짝함이.
오, 광택이 미쳤죠? 그리고 베이치. 저기 뒤에 버섯이 생겼습니다. 버섯. 보이시나요? 귀여워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베이치도 처음에 데려왔을 때에 비하면 많이 컸어요. 느리긴 하지만 빨래판 소리. 베이치 ASMR. 얘네들도 이제 점점 이렇게 형질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제가 큰 아이들 먼저 다 나눔을 해버렸고 작은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어요. 이쪽에는 행잉 식물들이 이렇게 있고요. 호정란이 진짜 아직까지도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거의 한 2개월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쌩쌩하게 꽃이 피어있고, 그리고 이 디시디아 필리핀에 꽃이 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꽃인데 끝에 약간 액체가 끈적한 이런 액체 같은 게 이렇게 맺히고, 먹어보진 않았지만 냄새는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얘는 원래는 아주 작은 미니컵 화분이었어요. 그 우성농원에서 산 건데, 코코칩 같은 거에 잔뜩 붙어있는 채로 이 화분, 큰 화분에 넣고 바크를 더 채워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분을 키워주는 상태고, 그 뿌리가 붙어있는 거를 막 절대 억지로 뜯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이 디시디아 필리핀을 보내고, 이게 이틀째인데 얘는 진짜 머리가 산발이에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해졌냐면, 제가 이게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이 화분에다가 계속 꽂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숯을 이렇게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막 숯이 많은 애가 아니었는데 모발 이식을 하는 것처럼 심어줬더니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 아래쪽을 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귀여운 필리아 페페. 필리아 페페가 막 아기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운지. 필리아 페페는 굴광성이 심한 편이어서 이렇게 딱 빛을 앞을 보게 키우면 이렇게 수영이 다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뒷면만 보고 키우다가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앞면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캐리호야, 얘는 하트 모양 잎인데 얘도 자세히 보면 엄청 귀여워요. 만들만들한 엉덩이처럼 아기 엉덩이 같은 느낌. 여기 코노피튬입니다. 비오피튬이랑 제가 항상 이름이 헷갈리는 코노피튬. 얘가 조금 징그럽게도 이렇게 새순이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안에서 새끼를 치고 있어요. 이야, 하나였는데 지금 복제를 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이렇게 막 쫙 하고 벌어지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 아이는 뽀빠이죠, 뽀빠이. 새순이 날 때 엄청 끝이 귀엽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주 귀엽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제 옷방입니다. 제가 이 옷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옷방에 들어오면 맨날 빨래 널고 일하는 것밖에 없어서 빨래 널고 개고하는 걸 귀찮아하는데, 여기 식물이라도 하나 두면은 뭔가 보는 재미도 있고, 이 가운데에 약간 핑크색 빛이 있어요. 핑크 점 같은 게 있고 너무 예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쪽에 식물을 조금 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새 식물을 들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의 공간이랄까? 이렇게 해서 2025년 제 식물 투어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거의 5시가 좀 넘었는데요. 11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6시간을 촬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식물을 사랑하시는군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시다니.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